자, 98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윗줄에 점이 5개가 찍혀 있고 아래쪽에 점이 5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2인 것들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넓이가 2인 사각형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윗변이 1이고요 아랫변이 3이고 높이가 1이라면은 이 넓이는 2가 될 겁니다. 이런 사각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사다리꼴도 있겠죠. 아랫변이 1이고 윗변이 3이면서 높이가 1인 그런 사다리꼴도 2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 아니면 평행사변형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여기가 2고 여기도 2인데 이 높이가 1이니까 이 친구의 넓이도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윗변을 A라고 하고 아랫변을 B라고 한다면 이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이나 아니면 직사각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윗변을 A라고 하고요 아랫변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 2가 나오게 하는 조합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그런 조합을 찾는 거네요. 물론 0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조합을 이제 찾아봅시다. A가 1이면서 B가 3인 경우, 그리고요 A가 2이면서 B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3이면서 B가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찾아볼게요. 윗변이 1이면서 아랫변이 3이라는 길이를 갖는 이런 케이스. 그러면 한 칸만 이렇게 건너뛰어 있는 두 점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네요. 4가지. 그리고 아랫변에서는 3칸의 길이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총 2가지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가지가 만들어지네요.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게 쉬우니까 세 번째 거부터 갈까요? 요거랑 상황만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에서 2칸, 아래에서 2칸. 그래서 이 길이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3가지. 아랫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그러면은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9. 그래서 모두 다 모아서 이제 다 더해보면은 총 25가지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정답입니다. 자, 990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990번 문제는 이렇게 집합 하나가 주어지고요. 가, 나의 정보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정보를 좀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절대값을 풀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주면 fx 더하기 f-x가 1이라는 거, 또는 f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두 개를 만족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정보를 보면 x가 0보다 크면은 fx는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x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게 되면은 fx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fx는 1을 갖거나 2를 갖거나 3을 갖거나 셋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거예요. 그쵸? 이 셋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fx가 만약에 1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f-x의 값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f-x의 값을, 얘가 1일 때 이건 0이 돼야 되는데 0이라는 i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패스. 여기에서 fx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무조건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x에 따라서 f-x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fx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 이렇게 2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네요. 그럼 둘 다 우리가 원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은 f-x가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 fx가 3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라는 원소는 없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x가 양수일 때 그거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총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x가 0보다 큰 거는 우리가 몇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1, 2, 3,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x가 만약에 1일 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온다. 만들어질 수 있는 선택권은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x가 2일 때도 총 네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즉 x가 3일 때도 네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얘가 네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 그 다음에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주면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됩니다. 64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음수인 거는 자연스럽게 이 양수값에 따라서 음수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자, 991번입니다. 991번은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이 표시되어 있고요. 영역은 총 5개로, 그 다음에 내가 색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 그리고 색칠에 쓰일 수 있는 양은 한 색당 10통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몇 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A를 기준으로 10통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A가 한 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넓이는 파이니까 파이 10파이만큼의 영역을 색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의 영역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B, C, D, E.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파이일 거고요. 여기는 4파이에서 파이 빼야 되니까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7파이, 여기는 9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색이 3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곳에는 중복해서 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해 줄 수 있겠네요. 꼭 열통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한 거를 여기에 똑같은 색을 칠하고요. 여기에 칠한 색을 여기에 똑같은 색을 칠하고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또 있나 볼까요? 여기와 여기 하려 했으니까 3은 9랑 더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옆에 인접한 데는 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첫 번째 조합에서 색칠될 수 있는 가지수를 세고 두 번째 조합에서 색칠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는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색깔 남았죠? 여기에다가 색칠할 거는 두 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한 가지 색을 여기다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도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요. 그 다음에 한 색깔 썼으니까 다음 여기 색칠할 거 이제 두 가지가 남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색을 여기다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6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6 플러스 6을 해서 12 12가지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에 어울리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고 그걸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92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부가 여기 앉아 있고요. 나머지 7자리에 사람들이 앉는 방법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A와 B는 반드시 이웃해서 같은 줄에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 다른 줄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여사건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A와 B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A와 B가 이웃하면서 C와 D도 이웃하는 이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A와 B가 이웃하지만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그런 가지수만 남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이웃해서 앉으려면 그 둘이 이렇게 세 줄 중에서 한 줄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더 추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이제 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은 자리는 몇 자리죠? 5자리에 나머지 사람들이 순서를 생각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팩, 다른 말로 5P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120, 720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A와 B가 이웃하면서 C와 D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방금 전에 생각한 대로 A와 B가 세 줄 중에서 한 줄에 앉고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C와 D가 이웃하려면 A가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C와 D는 나머지 두 줄 중에서 한 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C와 D가 또 다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C와 D가 이런 데 앉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몇 자리? 세 자리가 남았으니까 그 남은 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차곡차곡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3팩.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와 B가 이웃하고 C와 D도 이웃하는 그 우리가 고르지 말아야 되는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 곱하기 6 해서 14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20에서 144를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와 B가 이웃하면서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576. 그래서 정답은 576이 되겠습니다. 자, 99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보기를 보면요. 일단 흰 공에 대한 규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열에서 어떤 규칙을 갖는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열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흰 공을 배치를 시키면 한 개만 딱 놓여줘야 되기 때문에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흰 공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열에서 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는요, 만약에 여기에 흰 공을 놓았으면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선택권은 몇 가지? 여기 놓였으니까 여긴 못 놓겠죠. 그래서 여기 2개가 놓였으니 2줄엔 놓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다 이렇게 하나씩 놓였으니까 마지막에는 여기밖에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흰색이 놓여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을 배치시킬게요. 검은 공은 흰 공과 검은 공이 이웃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 안에서 이 검은 공이 놓일 수 있는 건 여기 2자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공이 여기 놓였다 치면은 검은 공은 여기밖에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검은 공은 여기서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흰 공이 이렇게 놓여지면은 검은 공은 여기밖에 놓여질 수가 없겠죠?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열에서는 검은 공이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2가지의 선택권이 있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공이 놓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검은 공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총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 곱하기 4를 해서 96가지, 총 96가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9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4는 2개, 5는 3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4개의 구수를 꺼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요. 같은 숫자를 꺼낼 수는 있지만 같은 숫자끼리 이웃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총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구성을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숫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한 쌍일 때. 세 번째는요, 같은 숫자가 두 쌍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게요. 같은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 여기 주어진 1, 2, 3, 4, 5번이라는 구수 중에서 한 개씩만 꺼내서 자연수를 조합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가지 구수 중에서 4개의 구수를 꺼낸 다음에 줄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숫자가 한 쌍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숫자가 4가 2개가 꺼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5가 2개가 꺼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얘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가 두 개가 꺼내지는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으니까 4, 4,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아니면 4, 4,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어떠한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숫자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숫자가 붙어있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를 두 개 꺼냈으니까 나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두 개인데 몇 개 중에서 두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숫자가 남았죠?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뽑힌 숫자를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되니까 또 곱하기 3까지 해주면은 이제 총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자신의 기준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고요. 이쪽도 36가지일 테니까 합쳐서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0가지였고요. 72가지입니다. 자, 그럼 같은 숫자가 두 쌍이 선택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4와 5가 두 개씩 선택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4, 5, 4, 5 한 개랑요 5, 4, 5, 4 구슬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총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72를 더하고 2를 더하면 194가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194입니다. 자, 995번 한번 보겠습니다. 995번은 지금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는 4개를 사용할 거고요. 문자도 4개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사용이 되면 0끼리는 무조건 이웃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자 중에서는 이 G라는 숫자는 두 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면서 G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은 들어가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의 조합과 문자의 조합을 따로따로 생각을 한 다음에 걔네 둘의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숫자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0이 두 개가 사용되면 이웃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0이 두 개가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눠볼게요. 자, 0이 두 개가 사용되는 경우, 0이 두 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0이 두 개가 꼭 사용이 돼야 된다면 0 두 개는 먼저 뽑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숫자 5, 7, 1, 3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만 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0은 이웃해야 되니까 0, 0,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0, 0, 숫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0, 0, 숫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얘네 둘이 뽑혀놓은 숫자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서 곱하기 2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3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입니까?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을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되지 않는 케이스를 분석을 해볼게요. 0이 한 개만 쓰이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0 두 개니까 그냥 한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숫자 5개 중에서 4개를 뽑고요. 걔네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이 맨 앞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120가지. 이렇게 120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숫자의 조합은 36에다가 120을 더해줘야 되니까 156가지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숫자의 조합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문자 조합을 한번 볼게요.
문자는 G라는 게 반드시 두 개가 사용돼야 되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반드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G 사이에 모음이 한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G,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세팅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요것도 이제 가능히 할 거고요. 요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모음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네 자리니까 요거까지 가능할 거예요. 자, 요거 네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빠져나갈 수 없이 다 찾은 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모음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이 됐고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문자 하나만 다 채우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문자 몇 개죠? 모음 하나 썼고 G 두 개 썼으니까 요 7개 문자 중에서 4개의 문자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얘네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2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세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모음, 자음 이 순서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모음은 아까 두 개라 했으니까 여기 선택되는 문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음은 지금 요 모음 두 개 빼고 자음이 세 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6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이 친구도 자리만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를 해서 6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안에 모음 두 개가 놓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모음은 두 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찾아놓은 경우의 수를 이제 다 더해주면 돼요. 16개, 6개, 6개, 2개. 그러면 이제 30개가 이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숫자로 배워야 되는 게 156가지. 문자로 배워야 되는 게 30가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156 곱하기 30. 그러면 4680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680가지입니다. 자, 996번 한번 보겠습니다. 996번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이 친구를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면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위에는 n 플러스 3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쓰면 되죠. n팩.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 걸 쓰는 거예요. 3팩.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뒤에도 바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n 플러스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여기서 요거 이제 빼주면 되죠. 요거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팩.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에 똑같은 친구가 보이네요. n 플러스 3팩, n 플러스 3팩. 똑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묶어줘야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3 팩토리얼로 묶어주면요. 여기는 n팩, 3팩, 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이 친구는 n-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이제 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을 통분을 해가지고 좀 간단히 합쳐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n팩이랑 그 다음에 4팩
얘네가 큰 거니까 얘네로 통일시켜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4팩이 돼야 되니까 분모에 4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여기 3팩에다 4를 곱해야 4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4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4. 그러면은 n팩 4팩 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에 n이 곱해줘야지 n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n을 곱하고 이 분자에도 n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n팩 4팩 분의 여기는 이제 n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옆으로 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3팩에다가 곱하기 요거 통분이 됐으니까 n팩 4팩 분의 4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죠. 4 마이너스 n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좀 앞으로 이렇게 빼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n 플러스 4팩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n 플러스 4가 여기 곱해지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n팩 4팩 n 플러스 3팩 여기까지 써놓고요. 곱하기 4-n 여기까지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n 플러스 4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n 플러스 4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바꿔보겠습니다. n 플러스 4팩으로 만들어 주고 n팩 4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에다 n 플러스 4를 곱했으니까 분모에 곱해줘야 되는 n 플러스 4는 이 옆으로 빼줄게요. n 플러스 4 분의 4-n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친구가 n 플러스 4 부분이 이제 또 1로 올라온 거예요. n 플러스 4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n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4분의 4-n 이게 이제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가. 그 다음에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건 요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요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다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나다를 다 찾을 수가 있고 그 가나다에 해당하는 게 각각 fx, gx, hx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fx에다는 1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에다는 2를 넣어야 돼요. 요게 n자리에다 2 넣으면 됩니다. 이제 2가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에다는 3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넣을 거예요. 3을 넣으면 7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6 곱하기 7을 해서 이제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99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97번은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사용해서 다음의 규칙을 만족시키는 숫자 배열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행의 세수의 합은 같으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1에서부터 9까지를 다 더하면요, 이거는 이제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행당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거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15. 그래서 각 줄마다 숫자들의 합이 15가 돼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숫자의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을 이렇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1, 2, 3 하나씩 배열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숫자는 4인데 4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합이 15가 나오려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9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4는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4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합이 6이잖아요. 이 친구의 합이 6이 되면 안 되고 이 친구의 합도 6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럼 마지막 숫자를 같은 걸 써야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5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5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6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7이니까 여기 8 들어가면 되겠고요. 6이니까 9 들어가면 되겠고 8이니까 7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 하나 찾았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조합? 여기에서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했고요. 아까 전에 4를 여기다 넣었는데 아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합이 7이니까 5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맞죠? 합이 똑같이 7이 되면 안 되니까 5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6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6 해서 9 될 거고요. 7, 8이니까 7 들어가고 7이니까 여기 8 들어가고 그러면 숫자 하나씩 골고루 다 사용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 조합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예쁘게 써볼까요? 얘는 가운데 5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뭐 5, 3, 5, 7, 그 다음에 1, 6, 8, 그 다음에 2, 4, 9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5가 가운데 딱 배치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거. 그래서 2, 6, 7, 그 다음에 1, 5, 9, 그 다음에 3, 4, 8 이렇게 5가 가운데 배치되게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이 뭐냐면 홀, 짝, 짝, 그 다음에 짝, 짝, 홀. 여기는 짝, 짝, 홀, 홀, 짝, 짝. 결국에 홀수 하나나 짝수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요 하나의 케이스만 계산을 해내면은 거기에 똑같은 케이스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만 제대로 해보면 곱하기 2를 해서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분석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을 볼까요? 달을 보면은 색칠된 칸 4수의 합이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개의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홀, 홀, 짝, 짝 이렇게 되거나 이거는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일단 놔두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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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색칠된 칸에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 4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색칠된 칸에 홀수 2개랑 짝수 2개가 배열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홀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색칠된 칸에 홀수부터 배열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줄에서는 둘 중에 1이 첫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수 2개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두 칸에 자리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세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홀수부터 들어갈 곳을 정해주면 두 가지. 그 다음에 남은 짝수 2개가 들어갈 곳을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우리 생각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의 양옆에 있는 3과 7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걔도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정해주시면 이제 홀홀 짝짝 요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2의 6제곱개 64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64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색칠된 칸에 짝짝짝짝 짝수가 4개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홀수는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에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짝수가 2, 6이 있는데 이 색칠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자리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겠네요. 세 번째 줄에서도 2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숫자들이 전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1과 9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2가지. 2가 4번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의 4제곱 구해서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꼼꼼하게 빠져나갈 수 없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64 더하기 16을 해주면은 80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80까지에 해당하는 게 요 케이스였으니까 이제 요 케이스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포함을 하면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80 곱하기 2는 160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수의 조합은 16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998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투명한 유리상자로 직육면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를 교체를 할 거예요. 검정색으로. 그러면 검정색으로 교체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건 위에서 내려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게 검정색 유리상자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건물의 전면부. 거기 첫 번째 줄을 보면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2개가 검정색이 돼야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1층과 3층이 검정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배치될 수 있는 조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1층, 3층에 검정색 유리상자가 배치되면서 가운데에 2개가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줄이 문제예요. 뒷줄은 옆에서 보면은 1, 2, 3층에 검정색 유리상자가 다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모두 다 꽉 차게 검정색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4개의 검정색 유리상자를 배치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줄, 이제 뒷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뒷줄은 1층에 검정색이 2개가 배치되고 나머지에 하나씩 배치되는 이런 케이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검정색이 유리상자가 2개 배치되고 1층과 3층에 하나씩 배치되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3층에 검정색 유리상자가 2개가 배치되고요. 2층과 1층에 하나씩 배치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층은 검정색 유리상자가 2개가 배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층에 검정색 유리상자가 2개가 배치되는 케이스는 4개 중에서 2 공간을 선택하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 그리고 2개가 이렇게 자리가 정해졌으면 2층에서는 나머지 2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층에서는 남은 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가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총 12가지가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요거랑 요 세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4개의 자리 중에서 검정색 유리상자가 배치된 2개의 자리를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2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층에서는 나머지 한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결국에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개에다가 3을 곱해서 36개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줄에서 검정색 유리상자가 배치될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줄에서 36가지가 나오니까 얘네들을 이제 곱해 법칙으로 곱해주면 총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99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젤리가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고요. 쿠키는 같은 쿠키가 2개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젤리를 선택할 때는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 쿠키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무조건 1개씩은 다 받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지금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떠한 한 학생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2개를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특별 대우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쿠키를 2개 받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특별 대우를 받는 학생이 쿠키 2개를 가져가는 경우, 아니면은 젤리 하나, 쿠키 1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젤리를 2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한 학생은 2개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학생을 먼저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학생이 4명이니까 4명 중에 1명은 특별 대우를 받을 거고요. 그 학생은 쿠키를 2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경우의 수가 다른 게 발생되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 3명의 학생이 젤리 3개를 나눠 가지면 되는데 서로 다른 젤리이기 때문에 나눠 가질 때 순서가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팩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6을 해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 특별한 학생이 젤리 하나랑 쿠키 1개를 가져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학생을 선정하는데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젤리 1개를 선택하는 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젤리가 다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쿠키를 선택하는 데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똑같은 쿠키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 같은 경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의 학생이 젤리 2개와 쿠키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남은 게 젤리 2개와 쿠키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3명의 학생이 어떻게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냐면, 쿠키 하나를 받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2개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쿠키 1개를 먼저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선정을 해보면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요. 남은 2 학생이 젤리를 가져갈 건데 서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만들어지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젤리를 이제 2개를 특별한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학생을 선택하는데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학생이 저 3개의 젤리 중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젤리를 선택하는 건 3, C,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냥 2개만 선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학생이 이제 젤리 1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쿠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젤리부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의 학생 중에서 젤리 가져가는 학생 선택하는 건 3가지겠죠? 그리고 남은 2학생은 쿠키를 가져갈 건데 쿠키는 같은 거니까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3만 곱해주면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36가지가 발생이 되겠네요. 36가지, 72가지, 24가지. 그러면 24 더하기 72 더하기 36을 해주면요. 132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32가 되겠습니다. 자, 100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 B, C, D, E라는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이 중에서 5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2는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은 쓸 수 없으니 2라는 거는 2는 1이 되는 걸, 5가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가 B보다 커야 되고 B는 C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C보다 D가 커야 되고 D보단 E가 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2가 5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이 규칙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 5보다 C하고 D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C가 한번 1이라고 했을 때도 찾아보고요. C가 2일 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C가 3일 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가 4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러면 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C가 1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C가 1이면 D에 들어갈 숫자는 3개가 되겠네요. 2, 3, 4 중에서 골랐을 수 있으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2 이런 숫자를 썼기 때문에 지금 A하고 B에서 쓸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자, A하고 B는 C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를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5와 D라는 숫자 2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8개 숫자 중에서 2개 숫자가 더 빠졌으니까 6개 숫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2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맞죠? D하고 E에서 쓴 숫자를 제외하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그게 바로 차례차례 A, B에 정해지게 되겠죠?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3 곱하기 15를 하니까 45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C가 2일 때도 한번 볼게요. C가 2면 D에서 쓸 수 있는 숫자는 2개밖에 안 되겠죠? 3이나 4. 그래서 이제 2가지 중에서 하나로 D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도 못 쓰고 2도 못 쓰고 그 다음에 D 하나 5에서 쓴 숫자 5라는 숫자 하나 또 못 쓰니까 아까 전에 썼던 6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C보다는 큰 숫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5 컴비네이션 2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A, B가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이 되겠고요.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C가 3이니까 D는 4 하나밖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5개보다 한 개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가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6이 되니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5와 20 6가지를 모두 더하게 되면 7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7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0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레일바이크를 탈 건데요.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반드시 같이 앉아줘야 되는 거고요. 미나가 타는 바이크는 4명이 꽉 차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나가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나가 타는 바이크에는
옆자리에 여자아이가 당연히 앉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자아이, 앞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미나와 여자아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일 바이크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미나와 여자아이 1명이 같이 앉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는 남학생이 이렇게 2명이 딱 앉아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레일 바이크가 2가지의 서로 다른 케이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나가 2개의 서로 다른 레일 바이크 중에서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레일 바이크를 선택한 레일 바이크에서 앞자리에 앉을 건지 뒷자리에 앉을 건지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또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옆자리에 앉을 여자아이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엔 선택한 여자아이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나와 미나의 짝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자리에 여학생 2명이 앉을 건데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제 레일 바이크 하나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죠. 나머지 레일 바이크에는 이제 남학생 3명이 탈 겁니다. 근데 이 남학생들이 앉을 때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을 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앉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일 바이크의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8에다가 2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1152가지가 경우의 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볼게요. 이제 미나랑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이제 4명이서 이제 앉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나가 먼저 레일 바이크 선택하는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 선택하는데 2가지. 그리고 자기 짝으로 앉을 여자아이를 선택하는데 3가지요. 여자아이는 총 3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나랑 여자아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곱하기 2가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미나가 앉는 경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학생들이 남은 자리 2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남학생은 총 3명이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걔네가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레일 바이크 하나는 완벽하게 다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레일 바이크에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앉을 건데 여학생은 반드시 같이 앉아줘야 되니까 여학생부터 기준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여학생은 어느 줄에 앉을 건지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2가지.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가지. 남은 자리에 남자아이는 또 둘 중에 한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일 바이크를 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4, 12, 24에다가 곱하기 3, 2, 6에다가 8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24 곱하기 48이네요. 그러면 얘도 1152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하면 되니까 1152를 2번, 2304가지. 그래서 정답은 230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한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원소는 6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한 번 갈 때 F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성돼서 가면은 이제 F 합성 F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 f의 치역이 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치역으로 쓰인 것이 a라는 집합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역으로 쓰인 게 b라는 집합이 될 겁니다.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번 합성했을 때 그 치역, 마지막에 여기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 첫 번째 있었던 이 집합에서 F라는 함수를 한번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원소가 6개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합성을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6개의 치역의 원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 NB가 6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요거 이제 NB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5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NA의 개수가 일단 6개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문제에서 이제 보기에 조금 풀어 놓아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NA가 4개보다 같거나 작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역으로 쓰이게 되는 원소가 4개가 되는 거고, 이제 4개에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5와 6이라는 원소는 이제 사용되지 않을 거고, F 합성 F, 그거의 치역은 요 4개에서 뻗어나간 아이들이 연결되는 숫자와 맞닿아질 거니까 아무리 많아도 4개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된다면 개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하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일 때도 우리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지만 가능하다? 5개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풀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케이스를 제대로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A라는 집합이고, 이게 이제 B라는 집합.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숫자는 이 집합에서 탈락이 되게 될 거고, 실제로 쓰이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되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5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면 이렇게 꽂혀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의 숫자는 탈락을 해야 되니까 그 탈락하는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6개 중에서 한 숫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1이 이 집합 A라는 집합 안에 없는 경우, 아니면 2가 없는 경우, 3이 없는 경우, 4가 없는 경우, 5가 없는 경우, 6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앞에 있는 걸 보니까
5개의 숫자는 하나씩 꽂혀 있고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그 5개가 꽂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에 곁들여져서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5개의 숫자는 나머지 5개의 숫자와 1대1 대응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5개의 숫자를 이 5개의 치역의 원소와 매칭을 시키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5팩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숫자도 어딘가 꽂혀야 되니까 이 5개 숫자 중에서 한 군데에 얹혀서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숫자 5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5.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30에다가 120을 곱하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3600가지인데 우리가 진짜 구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죠. 요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건 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를 P라고 한다 그랬고 나를 Q라고 한다고 했고 다를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선 P 더하기 R, Q 더하기 R 요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6에다가 5 그리고 12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1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용하는데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자,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사각형이라는 게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반드시 포함해줘야 되는 4개의 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포함하려면 일단 이 원점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2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일단 나머지 한 점은 2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 2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은 이 영역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원점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얘는 패스를 하고요. 나머지 이 2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리고요, 이쪽도 2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컨비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4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4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16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여기선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건데 여기서 원점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8이라는 점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점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또 이 점이 선택이 되면 얘네를 연결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케이스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각형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6개 중에서 한 개의 케이스는 빼줘야 되는 거고 총 15가지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1004번 한번 보겠습니다. 1004번은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x는 1에서부터 8까지의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키고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찾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fx라는 게 이제 y잖아요. 결국에 fy가 x가 된다라는 거니까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건데 y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모양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다시 써서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합성을 역함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항등함수니까 없는 것처럼 날려버려도 되고요. fx가 f의 역함수 x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거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꼭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에서 같이 대칭인 모양으로 연결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칭형의 모양을 갖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같은 숫자의 모양에 그대로 꽂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한 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개만 이렇게 꼬아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모양에 꽂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꼬아져서 꽂히게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8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1과 2가 무조건 꼬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엇갈려서 매칭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8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8가지가 나오겠네요. 나머지 숫자들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꽂히게 되니까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꼬여있는 게 두 개인 케이스도 있겠네요. 이렇게 꼬여있는 게 두 개인 케이스. 예를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쓸까요? 꼬여있는 숫자를 두 개씩 두 번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8개 중에서 일단 두 개의 숫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6개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게 8개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할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6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앞에 선정할 거와 뒤에 선정한 거를 다른 케이스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2를 선택하고 3, 4를 선택한 케이스와 3, 4를 선택하고 1, 2를 선택한 케이스를 다른 경우의 수로 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1, 2와 3, 4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의 수만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가 고려된 걸 풀어줘야 돼요.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8 곱하기 15에다가 2분의 1 해줘서 2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 6, 7, 8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꽂히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안 곱해줘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개가 이렇게 꼬여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8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2개의 숫자 선택하고, 4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는데, 뽑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팩분의 1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2개의 숫자는 자기 자신한테 꽂히게 되니까 더 이상 곱해주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28 곱하기 15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 420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4번 다 꼬여져 있는 경우, 4번 다 꼬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꼬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 선택, 6개 중에서 2개 선택, 4개 중에서 2개 선택, 2개 중에서 2개 선택, 4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8 곱하기 15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24분의 1, 105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1 더하기 28 더하기 210 더하기 420 더하기 105, 여기 이제 630, 735, 그 다음에 29. 그러면 764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객이 6명이고요. 내려야 되는 버스 정류장이 3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2곳에서만 모두 하차를 하게 됩니다. 6명이 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그룹을 나누고 그 나눠진 그룹을 버스 정류장에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할과 분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룹을 나눠볼게요. 6명을 2곳에서만 모두 하차할 수 있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명, 1명 나눌 수 있고요. 4명, 2명, 3명, 3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나누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6C5 곱하기 1C1 해주면은 6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6C4 곱하기 2C2 해주면은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C3 곱하기 3C3 곱하기 중복되니까 2팩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총 31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의 정류장에서 2개를 선택해서 모두 내려줘야 되니까 3곳에서 2곳을 선택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31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6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86입니다. 자, 1006번 문제입니다. 지금 6명을 3팀으로 쪼갤 건데 3팀이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1명에서 3명까지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분할을 통해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A, B, C에다가 분배시켜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6명을 일단 1명에서 3명으로 쪼개줘야 되는 거잖아요. 3개 팀으로.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구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2, 2, 2 이렇게 세 그룹으로 또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쪼개는 방법은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쪼개는 거는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6,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
하니까 20 곱하기 3에서 60까지가 나오고요. 얘는 6컴비네이션이 4컴비네이션이 2컴비네이션이 3팩분의 1 이렇게 하니까 15에다가 6에다가 6분의 1 해서 15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진, 나누어진 그룹을 가지고서 A, B, C라는 팀에다가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3, 2, 1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얘네가 A, B, C라는 이름을 가진 팀으로 분배되는 케이스는 60에다가 3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60까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팀이 서로 다른 팀의 학생들과 한 번씩 시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 모여있는 게 A팀이라고 하고요. B라는 팀은 2명, C라는 팀은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각 시합을 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다 다른 팀이랑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다른 자기 팀이랑 못하니까. 그럼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선택이 끝나면 2명이 남겠죠?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친구랑 얘랑 시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60 곱하기 3팩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게 3명, 2명, 1명으로 그룹이 나누어지는 경우에서 A, B, C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합까지도 하게 되는 케이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60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서 2160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 2명, 2명, 2명으로 그룹이 나누어지는 경우. 그러면 얘네한테도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15가지인데, 근데 ABC라는 이름이 붙여주려면, ABC, ACB, 뭐 어떤 게 되든 다 2명이니까 이거는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왜냐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BC가 된 거랑 ACB가 된 거랑 다른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팩을 곱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2명씩 나눠줬다고 칠게요. 이제 나눠주는 과정이 다 끝났어. 이름 붙이는 과정이 다 끝나면 시합을 붙일 건데 이 친구는 다른 팀이랑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얘를 골랐어. 그러면 이 친구는요.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을 고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고르면 안 돼요. 왜냐? 그럼 나머지 애들이 시합을 못 하잖아요. 자기 팀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1명 선택됐고 여기서 1명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이렇게 2명이 남죠. 그리고 걔네는 자기들끼리 시합을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발생되지 않겠네요. 맞죠? 이 친구가 선택하고 이 두 번째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붙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 곱하기 3팩 곱하기 4 곱하기 2 15가지는 이제 2명, 2명, 2명으로 그룹이 나누어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3팩은 이 A, B, C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 거니까 3팩이 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합을 붙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15 곱하기 6 곱하기 8 해서 90에다 8 곱하니까 720가지. 그럼 2160가지와 720가지를 더해주면요. 288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2880입니다.